프리쿼시 리스폰스 어나리시스라고 어떻게 보면은 코팅 두께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게 코팅 방법이 여러 가지 코팅 방법들이 있는데 이세미 학생이 주로 연구했던 코팅 방법은 양산 공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슬롯 다이 코팅을 했습니다. 슬롯 다이 코팅 관련된 경우는 워낙 유명한 프로세스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컨벤셔널한 어디스 같은 데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이 외에도 뭐 요즘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슬롯 다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용액의 재사용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롤 코팅이나 딥 코팅이나 아까 전에 김현희 학생이 했던 블레이드 코팅 같은 경우에는 용액 중에 일부만 코팅 필름으로 가고 나머지 일부는 다시 리퀴드 풀, 그러니까 액체 풀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는데 반해서 슬롯 다이 같은 경우에는 주액 급액된 이 펌프 유량만큼이 곧바로 필름으로 가기 때문에 용액 재사용이 없습니다. 용액 재사용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코팅 용액의 특성이 바뀌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슬롯 다이는 그런 영향이 적다는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게 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속도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닌데요. 아까 전에 김원우 학생이 얘기했던 블레이드 코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우리 딥코팅 같은 경우는 매우 느리기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중고속 정도? 하지만 충분히 양산을 하기에는 적합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전 말씀드렸고 연관이 되는데 주어진 유량만큼이 그대로 두께로 전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량만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필름의 두께를 매우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용액의 정상적인 좋은 코팅 이동 상태가 보장이 되면은 용액의 물성에 상관없이 두께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뭐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슬롯 다이가 모든 옴니포텐트하게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유동이 정상 상태에 도달해야 되고요. 정상 상태가 말하면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을 정도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용액에서 2차원 유동이 없어야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필름을 가로지르는 형태의 유동이 생기게 되면은 한쪽은 얇아지고 한쪽은 두꺼워지니까 유니폼한 필름 만드는데 좀 불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외란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외란들에 의해서 이 액체의 거동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쓴 필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세 가지 상황들을 이 개런티되는 상황에서만 아까 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기업 계신 분들과 저희 연구와의 차이점이 뭐냐고 이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샘플을 만들진 않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포커싱하는 게 기본적으로 현상을 재현하는 걸 위주로 합니다. 특히 현상 중에서도 불량을 유발시키는 현상들을 혹은 이제 재현하는 게 목표로 하는데 아까 전에 김원희 학생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런 그 불량으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프로덕트로 바뀌게 되는 아주 기반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께 편차가 나게 되면은 양산 공정에서는 불량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두께가 불균이 나게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재현하고 이 재현되었을 때 어떤 물리 효력의 현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는 경우에는 마치 사람 갈비뼈 모양 같은 물결 형태가 난다고 해서 리빙 형태가 나고요. 이거는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거 보통은 이쪽을 하류라 부르고 이쪽을 상류라 부르는데 상류 쪽 기의 계면이 이 다이 옆구리 숄더라 부르는데 숄더 부분을 타고 올라갈 때 많이 발생됩니다. 혹은 일부 공기가 코팅 비드라고 부르는 영역을 파고들어서 뚫고 나게 되면은 유빌렛이라고 해서 일부 코팅되지 않는 현상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류 쪽에 액체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노줄라 메니스커스라고 해서 용액 3차원 아까 전에 필름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균일하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균일성이 깨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바램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태의 두께 편차의 경우입니다. 이 바램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으로 용액이 흐르는 방향으로 필름의 두께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불량 중에 하나인데요. 요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양산 장비들은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 크기가 한 10m 정도 되는, 그래서 50m 사이는 굉장히 큰 장비들인데 이 장비들을 강한 면면이 뜯어보면 안에 엄청난 양의 기어도 들어있고 뭐 펌프, 그다음에 뉴매틱 엘레멘트들 뭐 엄청나게 미케니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케니컬한 이런 엘레멘트들이 대부분 다 진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건물 진동도 있습니다. 건물도 보여주는 수가 있거든요. 5Hz에서 18Hz.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옛날에 성균관대 있었던 랩 같은 경우 3층에 있었는데 카메라를 탁 틀어놓고 가만히 있어도 흔들흔들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뭐 보여지는 수도 있고요. 펌프, 당연히 펌프에서도 맥동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진동들이 코팅 유동에 들어갔을 때 두께 불균형을 일으키는데 이런 두께 불균형들이 일반적으로는 바링이라는 형태로 제어됩니다. 이제 그 수다라는 이제 일본 엔지니어가 원래 다이니코 프리턴 계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도레이로 하셨나?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이 이제 그 나름대로 서베이를 해서 결과를 모아놓으면은 대부분 한 여러 가지 주기들이 한 0.1에서 100Hz 정도 사이에서 그다음에 앰플리튜드 대충 한 0.1%에서 10% 정도 되는 다양한 규모의 이 진동들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구성되어 진동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나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산부사를 워낙 실험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진동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저희 전산모사를 사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일단 전산모사를 사용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진동을 각 주기별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주기에 주어진 매그니튜드 가진 진동에 대해서 어떤 리스폰스가 나오는지 하나하나 컴포넌트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퓨리의 시리즈에 기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리니어리즘이라고 그래서 진동이 작을 때만 워킹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양산 장비들은 대부분 엄청난 컨트롤 해가지고 진동 매그니튜드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리니어리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모든 진동이 퓨리오 썸으로 표현한다 이 가정하에서 각 퓨리오 썸에 이루는 각각 프리퀀시마다 어떤 반응이 보면은 이 반응들을 갖다가 나중에 재조합해서 전체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보여주신 제가 보여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진동을 갖다가 이렇게 사인파로 표현하고 각 사인파를 갖다가 컴퓨터 모델에 넣어서 반응하는 걸 보고 얘가 진동에 대해서 민감하구나 민감하지 않구나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몇 분 남았나요? 8분? 예, 제 페이스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선형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진동의 세기를 캐릭터라이즈하는 이 지표가 필요한데요.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선형 영역에서는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를 많이 씁니다. 주어진 진동을 몇 퍼센트 진동을 놔두었을 때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두께가 관심 있으니까 두께가 얼마만큼 편차를 가지느냐 이걸 갖고 이 진동이 민감하구나 민감하지 않구나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프리퀀시 리스폰스 진동 영역 평가를 갖다가 보통은 뭐 민감도 평가 이러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감도 평가를 말한 자체부터 일반적으로 리니어리즘이라는 걸 예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뭐 막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타겟팅하는 건 한 1% 정도의 작은 진동이고요. 대부분의 이런 다양한 진동 타입에서 리니어 영역이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유량 진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제가 움직이는 속도의 진동이 있는데 기제도 당연히 기어에 의해서 구동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기술 때 살짝씩 속도의 변화가 진동이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개의 진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코팅 두께가 주어진 속도에서 유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속도는 아까 전 말씀드렸던 유량과 속도에 의해서 다 커플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이 진동에 대한 영향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커브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저희가 일단 확인을 했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건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1% 진동에 대해서 얼만큼 흔들리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거는 딱 안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프레셔 필드가 안에서 바뀌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극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펌프에서 오는 진동이 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동이 많이 줄어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보시면은 이제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량 진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슬롯 따위 이동의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전부 다가 다 이 필름으로 전사가 되는데 크게 보면은 아까 이 노란 영역과 파란색 영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영역은 곧바로 피드 슬롯을 통해서 액체가 들어와서 한 번에 필름으로 전사하는 영역이고요. 파란색 부분은 상류 쪽에 한번 거쳐왔다가 다시 뒤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 학생이 여기서 이제 가설을 세워서 우선은 파란색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것들이 업스트림으로 갔다가 휘어져서 나오면 나올수록 진동 영향이 덜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전산정사 결과를 분류해봤더니만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기획계면 이쪽 여러 가지 오는 진동들이 이 업스트림 저희가 표현 메니스커스 빅코팅 비드라고 부르는데 요 안에 들어와서 이쪽 진동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실질적으로 필름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진동까지는 많이 못 온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로우 레이트가 두 개 당겨졌을 때 파란색 부분에 플로우 레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동의 영향이 적겠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에너지를 풀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은 가설의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건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잠시만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입의 진동은 베큐움이 이제 플럭츄에이션하는 경우인데 오전에 혹시나 기능성 코팅 기제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슬롯 다이에서 유동을 안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베큐움 프레셔 감압 장치를 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감압 장치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센트리퓨지 타입의 펌프를 쓰기 때문에 진동이 꽤 심한 편이거든요. 이런 진동들이 상류 쪽 기획계면을 많이 흔들리게 돼서 상류 쪽 기획계면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내부 프레셔 필드가 변화되고 이 프레셔 필드의 진동이 하류 쪽으로 전달되면서 필름 두께의 불균일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는 이 하류 쪽에 코팅 비드로 가는 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동이 줄어든 데 반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하류 쪽에 있는 상류 쪽에 있는 코팅 비드 자체가 진동의 소스이기 때문에 이쪽에 오는 유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진동이 커지는 아까 전과 플로우 레이트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커싱 가지는 게 코팅 갭의 진동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바뀌는 프레셔 필드가 바뀌는 동영상들 보여드렸는데 이게 아마 지금 눈에 띄게 가장 크게 프레셔 필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내부 프레셔 필드가 많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있는 두께 편차가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실제 이 코팅 갭에 대한 진동 영향 평가를 보게 되면은 앰플리튜드 레이쇼가 아까 전에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앰플리피케이션 팩터가 대부분 다 1보다 높거든요. 0.4, 0.2에서 0으로 쭉 디케이하는 형태를 가지는데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2배, 즉 다시 말해서 주어진 진동이 2배로 증폭되거나 3배까지 증폭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서운 진동 중에 하나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 코팅 갭이라는 게 굉장히 이 슬롯 다이에서는 중요한 랭스케이도 하거든요. 이 랭스케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최근에 김원유 학생이 저희가 논문을 발표한 컨파인드 디코팅 시스템에서도 잘 나와 있거든요. 시스템을 이 전체 코팅 유동을 좌우하는 캐릭터리스틱 랭스가 갭이기 때문에 갭의 변화가 모든 시스템의 변화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컨파인드 디코팅이라고 슬롯 코팅과 비슷한 시스템에서 수학적으로 이제 보였기 때문에 이 결과도 어떻게 보면 이 결과랑 굉장히 맞는 같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코팅 갭이 전체 시스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랭스케이드라는 걸 대변해 주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이 갭 오실레이션에 대한 저 디테일한 피직스는 아직 확인을 못 해놨고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저희가 지금 파이널 엘리먼트 메소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프레셔 필드만 아니면 스트레스 필드나 프레셔 필드만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갖고 실제 지금 언더라인 피직스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는 심플 모델을 만들어서 각 항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세미 학생은 요거 지금 갭 오실레이션에 대한 심플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튼 간단하게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캐필러리 넘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신기하게 앰플리피케이션 팩터가
커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캐필러리 넘버가 커진다는 게 캐필러리 이펙트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앰플리피케이션 그러니까 그 진동이 그 필름의 유니포미티가 커진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미스포츠나 웹벨로시티나 서피스 텐션의 체인지를 다 보고 전부 다 동일하게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확인해서 캐필러 넘버가 이 진동을 갭 진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디멘전스 넘버라는 걸 일단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키 인포메이션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코팅 갭이 진동한다는 게 일종의 스퀴징 플로우 같이 이동합니다. 이 코팅 다이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이 기제가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코팅 비드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볼륨을 갖다가 줄였다가 키웠다는 그런 스퀴징 플로우 같은 현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스퀴징 플로우에 의한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의 변화가 굉장히 크리티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심플 모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더라인 피지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비교해 보셔도 코팅 갭에 대한 앰플리피케이션 팩터가 다른 진동들 모든 진동들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코팅 갭 컨트롤이 심지어 슬로우 코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반증해 줄 수 있고요. 실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일부 이 미케닉스 그러니까 그 가공 관련된 거 발달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 제조 회사가 아니고요. 가공 기술이 발달된 회사 중에 일부는 이 코팅 갭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유지할까 싶어서 코팅 롤을 완벽하게 원형으로 깎는 연구를 하는 데를 봤었습니다. 이 코팅 롤을 완벽하게 원형으로 깎게 되면 아까 전 말씀드렸던 이런 진동들이 좀 줄어들거든요. 이건 이제 전산무사 관련된 거였고요. 저희는 이제 진동 관련된 거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도 운보잉 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실험 장비를 통해서 투명 롤을 만들고 투명 롤 안에서 코팅 유동을 관찰해서 기획계면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추적해서 저희가 실험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영상 분석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이 부분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잘못된 데이터이긴 한데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실질적으로 코팅 이 카메라도 투명 롤 안에서 캔틸리버 타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카메라도 자체도 움직입니다. 카메라 자체도 움직이고 건물도 움직이고 롤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분석하게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전은 많이 돼 있고 차후에 다음번에는 저희 이세미 학생님과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약간은 잘못된 분석 결과지만 결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코팅 롤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바뀌는 피크가 있고요. 이 피크 같은 경우는 롤에서 오는 피크가 나는 걸 저희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코팅 롤이 움직이는 속도와 전혀 상관받지 않는 피크들도 있습니다. 이 피크 같은 경우에는 장비 고유 진동수 혹은 카메라의 고유한 이 캔틸레버에서의 레벨 움직임이 아닐까 좀 추측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 결과를 해서 리고러스하게 접근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뛰고요. 이 랩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 중에 주력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코팅 유동 관련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전에 연구 결과를 추세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전산모사랑 그다음에 실제 제품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전산모사에서 나오는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실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시각화하고 정량화 분석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다른 그룹과의 차별점을 갖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이세미 학생 계획 중에 하나는 약간은 샘플을 만들어서 실제 필름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두께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학생이 졸업할지도 몰라가지고 이 주제는 다른 학생한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